미국에서 세탁소, 편의점, 한식당 등 자영업을 하는 한인 이민자들은 스스로 빌빌거린다고 자조합니다. 청구서가 영어로 빌입니다. 갚아야 할 빚이 끊임없이 날아들기 때문입니다. 가게 렌트비, 재료비, 인건비, 세금, 보험료, 통신비 등등 내야 할 빚이 자영업자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말이 잘 안 통하는 미국에 이민 와서 자녀들 공부시키려 몸으로 때워 사는 게 어쩔 수 없지만 장사가 시원치 않으면 그야말로 불안하고 피를 말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8년 만에 귀국해서 해운대에서 살아보니 문을 닫았거나 불이 꺼진 가게들이 많이 눈에 띄입니다. 남의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한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요. 부산의 대표적 데이트 코스라는 해운대 달맞이 문텔로드에 위치한 언덕 위의 집이 문을 닫았네요. 해운대 바다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클래식한 고풍적인 인테리어를 갖추어 멋있게 차와 식사를 들 수 있는 명소이었는데 말입니다. 바로 이웃 찜질방, 힐스파도 문을 닫은 것처럼 보입니다. 주차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유명한 김성종 추리문학관의 카페도 평일 지나쳐 보니 문을 닫았습니다. 개관 30주년이라는데 주말만 문을 여는 것 같습니다. 미국 도서관에서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를 아무도 찾지 않아 창고로 보냈다는 기사가 생각납니다. 해운대 달맞이는 미술의 거리로도 유명합니다. 갖가지 공간과 갤러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불경기로 위축된 듯 실내 불이 꺼진 곳이 많이 보입니다. 자그마한 수제 햄버거 가게도 맥다날도나 버거킹에 밀렸는지 문을 닫았네요. 해운대 고급 한우 고깃집과 횟집들도 최근 썰렁해졌습니다. 지난 주말 손님이 와 미포 스시집에 갔습니다. 점심시간인데 80석은 될 것 같은 큰 식당에 손님이라곤 우리 일행 6명과 다른 테이블 2명밖에 없었습니다. 해운대에서 문을 닫은 소규모 슈퍼마켓도 여러 곳 보았습니다. 대형 슈퍼마켓 컨비니언스 체인점과 아마존의 등장으로 소규모 그로서리가 경쟁력을 잃는 것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도시에 월마트가 들어오면서 전통적인 가게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고 마을 주민들은 월마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월마트엔 미장원 세탁소, 안경점, 맥다날도 등 별의별 것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리어커에서 장사하는 붕어빵 가게도 손을 들었네요. 자그마한 픽업 트럭과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장사하는 경우는 다소 나아 보입니다. 시류나 트렌드에 따라 비즈니스와 가게들이 흥망성쇠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해도 애를 많이 키우지 않으니 유치원이 줄고 요양원과 애견센터가 느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큰 병원 장례식장 잡기가 힘든다고 합니다. 맞춤형 복점도 언제까지 명맥을 유지할지 걱정이네요. 팬데믹 이후 돈이 많이 풀리고 초저금리로 5억 원 하던 아파트가 10억 원으로 호가가 뜰 때 심리적으로 여유가 생긴 중산층들은 지갑을 많이 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꾸로 집값이 반토막 났다는 뉴스가 쏟아지니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코로나로 타격을 받았던 식당이나 카페, 패션 가게들이 다시 타격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철 중동역 지하상가에도 빈 점포들이 눈에 띄입니다. 신문을 보니 지난 7월 부산 지역의 주택 매매량은 2,423건으로 전년 동월 6,815건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답니다. 겨울인 지금은 더 심각하답니다. 거래 절벽으로 문을 닫는
중개사무소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신축 아파트 단지 상가도 분양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만 열어놓고 발이 날리는 곳이 많겠지요. 물론 손님이 줄을 서 있는 가게도 보입니다. 해운대 전통시장 호떡가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 과일 주스 가게는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병의원들은 경기와 관계없이 운영이 잘 될까요? 한 오피스 빌딩에 의원들이 다닥다닥 많이 입주해 있네요. 한 건물에 치과가 여러 곳 입주한 곳도 보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설비와 인테리어로 개업한 치과도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치과 의사가 개업을 하면 은행에서 돈을 잘 빌려주지 않는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가게들이 손님이 없어 발이를 날리고 눈물의 폐업에 나서고 있는 것은 코로나 사태와 경기 급락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그것은 핑계일 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아파트 값이 어찌 오를 수 있겠습니까? 내년에 전국적으로 35만 가구분의 신규 아파트 입주가 계획되어 있는데 일부 아파트의 경우 절반 이상이 전세로 나왔답니다.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이 0.81로 4년째 세계 각국 가운데 꼴찌라네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일본의 빈집이 내년에 처음으로 1,000만 가구를 넘고 2038년에는 주택 3가구 가운데 1가구가 빈집일 것이라는 전망도 남의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줄고 있는데 장사인들 잘 될 수 있을 리 없겠지요.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25%를 넘는답니다. 답답한 젊은이들이 카페나 식당 창업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하지만 마누라 미우면 식당 차려라고 할 만큼 유식업은 힘들고 성공 확률도 높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해마다 3,000명이 고독사하고 그중 절반이 5, 60대라고 하네요. 지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와 부동산 버블 붕괴로 벼랑 끝으로 몰린 한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직장인들이야 해고가 되면 실업수당에 기댈 수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전혀 기댈 언덕이 없습니다. 저는 수제비나 멀건 시래기죽을 먹고 살았던 세대입니다. 노인과 바다만 남았다는 고향 부산에서 자꾸 좋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어 답답합니다.